자, 이제 드디어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마지막 숲인 감정평가론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동산학개론이라는 1차 숲에 하늘 위로 한번 솟구쳐 보자고요. 자, 하늘에서 봅시다. 맨 앞에요, 다시. 자, 그래서 세 번째 나무, 감정평가론 요 나무는 보니까 4개의 나무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가 기초론,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가격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방법론, 즉 부동산 가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관련법, 제도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법,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나무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방법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론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고, 관련법도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정하게.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무까지 기초론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초론 떠나기 전에 감정평가론의 핵심이 뭐냐? 똑같겠죠. 부동산 감정평가하고 관련된 용어의 개념하고 그 파급 효과를, 그쵸? 또 그 개념 관련된 내용들, 용어, 그 집안의 어떤 집안을 구별하고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기초론 핵심 한번 볼까요? 맨 앞에요. 핵심의 밑에 보니까 1번 기초론 해가지고 감정평가 분류다. 감정평가를 분류를 해놨어요. 여러 가지. 이런 감정평가도 있고 저런 감정평가도 있다 이거예요. 요 차이점을 과연 구별할 수 있는가. 집안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 해가지고 기초론 나와 있습니다. 기초론. 자, 1번에 감정평가 정의. 감정평가 정의, 개념, 이런 말이죠. 그렇죠? 자,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금액으로 표시한 것,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감정평가로 한다. 여러분, 우리 감정평가가 어디 있어? 그쵸? 진품명품, 뭐 도자기, 이렇게. 도자기 대신에 단지 부동산일 뿐이에요. 원리는 뭐 똑같습니다. 대동소이예요. 그래서 그러면 경제적 가치가 뭐냐? 이게 부동산이 있어요. 내가 아파트가 있어. 이 아파트의 가치는 뭐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팔아치웠을 때, 매매했을 때, 그렇죠? 얼마냐?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가격, 교환 가치죠. 교환한 거죠. 뭐하고? 이 아파트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교환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파트 세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임대료가 생기죠. 그걸 갖다 이제 임대료 그러지 않고 부동산 학기는 뭐라고 그래요? 임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죠. 이 가격과 임료는 이미 우리 첫 번째 나무인 총론에서도 배웠습니다. 어디 있어? 총론에서 배웠다고요. 이 총론의 부동산 특성의 자연적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영속성 보세요. 거기에 돼 있어요. 진짜로 돼 있습니다. 믿고 한번 보세요. 그 영속성의 파급 효과, 파생 특징에 경제론, 시장론 관련해 가지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강론에서도 우리 배웠어요. 강론에서 우리 경제론에서 부동산의 가격의 개념에서 거기도 여기 가격 임료가 분명히 적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검정펜도 그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강론에서 우리 이용론에서 지가 및 지대론 하셨죠? 그래서 토지의 교환 가치가 뭐예요? 지가. 토지의 가격, 줄여서 말하면 지가, 한자로. 그 다음에 토지의 사용 가치, 토지의 임료, 지대. 오, 그렇구나. 지가 및 지대로 배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무, 감정평가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가치 가격이 나와 있죠. 자, 가치 가격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읍시다. 자, 여기에 출제자 의도는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뒤바꿔서 틀린 보기로 만들어내겠죠. 자, 가치에서 중요한 것은 정의 개념에서 정상시장에서 됐다 아직 안 됐다 되는 미래죠. 되래다가 검정펜. 그에 비해서 가격은 뭐예요? 교환된 이미 돼버렸다. 되네다 검정펜. 그래서 가치는 뭐예요? 두 번째 점에서 현재, 가로의 현재 값이다. 그 다음에 가격은 과거에다 검정펜. 개념적으로 다시 보면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가치는, 그렇죠? 다원적, 많은 차원의 그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다원적 검정펜 밑줄로 시고, 가격은 딱 하나죠. 매매 가격. 일원적 하나다. 그 다음에 가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죠. 검정펜 밑줄로 시고, 가격은 시장에서 오니까 객관적 구체적입니다. 검정펜. 그 다음에 기타에 보시면 이 가치하고 가격은 뭐예요? 무슨 관계? 비례이다 검정펜.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은 감정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역시 여기에서도 두 개의 대립되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차이점, 내용상 차이점을 과연 구별할 수 있는가? 그걸 서로 뒤바꿔 놨을 때 틀린 보기인지 캐치해낼 수 있는가? 그렇죠. 출제자도 인간이시고 우리도 인간이십니다. 그죠? 인간이 바라보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은 정해져 있는 거죠. 실은. 자, 그래서 경제적 기능하고 그죠? 정치적 기능 이렇게 파란 펜으로 밑줄 하시고 검정펜 준비되셨죠? 자, 경제에서는 효율, 2번에 거래, 3번에 의사결정. 정책은 1번에 관리, 2번에 유도, 3번에 과세, 4번에 보상. 자, 그러면 좀 헷갈려요. 효율적 자원 배분? 자원 배분, 분배. 왠지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장. 그렇죠? 시장 경제죠. 그러니까 경제적 기능입니다. 효율은 어디서 따르는 거예요? 정부에서 효율을 따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죠? 물론 이제 선생님 오른쪽 보니까 뭐 효율적 이용 관리가 있는데요. 그건 관리니까. 관리를 정부가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자본 배분이 못한 것을 우리 경제론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시장의 실패. 그렇구나. 다 연계되죠. 그 다음에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되죠. 왜? 이게 싼지 비싼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뻥튀기를 못해. 그래서 거래 시장 경제적으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죠. 이게 싼지 비싼지. 그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투자결정, 개발결정. 이런 것들 되겠죠.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정책적 기능은 효율적 이용 관리. 적정 가격 유도. 유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겠죠. 그 다음에 과세, 세금 매기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 손실보상, 보상, 국가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손해배상은 뭐예요? 퍽 쳤을 때 손해배상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실보상은 뭐야? 합법적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걸 갖다 우리가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토지가 있었는데 내 토지가 수용돼. 합법적인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가져가면 이거는 날강도지 뭐. 그러니까 뭐야? 그때 해주는 게 뭐다? 손실보상. 그렇구나. 그래서 이 과세하고 손실보상은 우리 마지막에 관련 법할 때 말이죠. 그 가격 공시제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가격 공시제도의 지가 공시제도와 관련된 게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손실보상. 그 다음에 과세는 개별 공시지가. 또 이렇게 또 연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6번입니다. 감정평가 분류. 형광펜 밑줄 작으시고 출제자 의도. 보니까 각 평가별 개념상의 차이점을 역시 구별해낼 줄 아는가. 집안 구별이네요. 그죠? 1번의 제도상 분류 보니까 평가 주체는 공적 주체냐, 공적 평가냐, 공인 평가냐 이렇게 나눠지고요. 강제성 여부, 그죠? 강제성에다 파란펜 밑줄 합시다. 필수 임의. 필수 임의. 강제성 있냐 없냐. 평가 목적에서 공익 사익. 공적인 목적이 공익의 목적이냐 사익의 목적이냐.
그래서 평가 주체는 공적이죠. 적에다가 검정펜 밑줄을 하시고요. 평가 목적이 공이죠. 이게다 그러죠. 공적인지 공익인지. 공공 그래요, 그죠?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 이제 기술상의 분류 보니까 두 번째 평가사 소속에다 파란펜 밑줄을 하시고 참모 수시 그리고 또 나눠진다는 거예요. 참모 수시 평가가 있다. 가로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평가 전제 조건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가격 시점 그러지 않고요. 그 가격을 갖다 가격 시점에 가격을 지어주고 기준이라고 씁니다. 기준 시점이라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황 평가냐, 현재 있는 상황 평가, 그다음에 조건부 또는 기한부, 소급 평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조건 기한은 이제 조건은 뭐예요? 조건부는 뭐예요? 조건은 불확실한 가정을 말하고요. 우리 기한은 확실한 가정을 말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 총칙의 마지막 법률행위 부관이라는 곳에서 조건 기한을 배우게 됩니다. 야, 우리 앞에 맨 처음 올 때도 민법 관련이 있었죠. 협의의 부동산, 법률적 부동산, 그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 몇 조? 몇 조 있었죠? 앞에. 그 다음에 끝까지 따라오는 민법.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민법입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하고 있는데 민법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대상 물건하고 일부 관련 여부는 밑에 이제 아주 표로 잘 정리되어 있죠.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중요 감정 평가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짜가시고요. 자, 파란 펜, 개별, 구분, 일괄, 부분, 독립. 개별은 부동산 등기부 사실 부동산을 평가하는 그 등기부 부동산을 넘긴다. 뭘 넘기는 거예요? 등기부 그 소유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한 단위로 평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법하고 또 연관이 되죠. 그래서 기타에 보시면 부동산 감정평가의 원칙이다. 그렇죠. 각 부동산 하나별로 평가하는 게 그게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하고 또 관련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맨 뒤에 그 방법론 그 세 번째 그 뒤에 이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1령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래서 7조 1항.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우리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하여야 할 수. 다르죠. 하여야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런 일상 평어들이 좀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구분은 내용에서 같이 달리에다 검정해. 가치를 달리고 있으면 구분해서 평가해야 되겠죠. 요거는 감평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 3항에 되어 있어요. 거기는 구분평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가 아니라.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괄은 내용에서 일체를 거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검정펜. 자, 그럴 경우에 일괄에서 평가한다. 감평규칙 7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할 수 있다요. 그 다음에 부분하고 이제 독립평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부분은 보니까 내용에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 토지를 그 부동산의 한 부분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부분에다 검정펜. 그래서 있는 그대로 현재의 상황대로 그래서 현재의 상황. 그래서 현황 평가 검정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용시 잔여지 보상시 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평규칙 7조 4항에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독립은 부분에 이제 그 반대된 개념이죠, 그렇죠? 건물이 없다고 가정해서 그렇죠? 건물이 없는 토지를 우리가 앞에 총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벗을 낮자 토지의 지자에서 낮이라고 그랬죠. 총론 연계돼 있다는 거다. 연결이 된다. 한 몸이다. 그래서 나지 상정 그렇게 가정한 후에 평가돼서 나지 상정 후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공시지가 산정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헷갈리는 게 이제 뭐냐면 구분이냐 부분이냐. 분은 분인데 어떤 분이지? 그죠? 부분이냐 구분이냐? 구분이야 부분이야? 부분이야 구분이야? 나중에 구분이 잘 안 돼. 이거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그 감정평가 분류 그 날개 박스에 왼쪽 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상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죠. 감정평가의 지금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뭐라고 그래요? 대상 부동산. 그걸 평가해서 끌어오는 사례를 끌어오는 부동산, example
이걸 갖다 뭐예요? 사례부동사. 그렇구나. 그거 아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뒷페이지 보시면은 건부지 평가에서 건부감가, 건부증가 이렇게 되어 있죠. 검정펜 밑줄로 오시고요.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게, 높게 검정펜 밑줄로 오시고 이런 일상평어를 잘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나무의 감정평가는 이제 두 번째 나무까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점수 주는 문제를 잘 나와요. 반드시 우리가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나무까지 가격론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먼저 우리 하늘 위로 올라가셨죠? 이미 올라가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자, 가격론 보니까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가격의 제원칙. 가격을 매겨주는 모두 제자. 그런 원칙, 모든 원칙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 여러분 모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제군들 그러잖아요. 모두 제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게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보겠고요. 우리 경제론 또 방법론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가격론에서 1번에 이제 발생 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이 되어 있죠. 발생 요인 또는 발생 원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발생 요인의 빨간 펜, 검정 펜, 가격을 발생시키는 요인. 그래서 1번의 경제적 측면에서 유용성, 효용성이라는 거예요. 효율성은 달라요. 자, 검정 펜, 유용성에서 검정 펜 위주로 합시다. 다음 두 번째 이제 가격을 형성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렇죠? 가격 형성 요인.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걸 갖다가 법조문에 가치 형성 요인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가치 형성 요인 하는 게 맞겠죠. 법조문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죠? 그래서 검정펜 밑줄로 하시죠. 가격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위에는 가격을 직접 처음에 태초에 발생시키는 요인은 발생 요인. 그 발생시기에 영향을 주는 옆에 이 이놈을 뭐라고 그래요? 형성 요인.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의 형성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조 4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정의를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구나. 법률적,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 이 말이 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반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총 들어갑시다. 일반적의 적자는 빼자고요. 일반 요인.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반 요인에서 사회적에서 요인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 자, 밑줄 긋읍시다. 교육 수준. 교육하면 왠지 교육부, 행정부, 산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교육 수준은 사회적 요인이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에서는 세금 부담 검정펜 밑줄 긋읍시다. 세 번째 점에 세금 부담은 경제적으로 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세제 상태, 이거는 세금 제도는 행정적 요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적 요인의 밑에서 두 번째 점에 세제에다 검정펜 주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에서 다시 교통체계. 교통이 뭐예요? 톨비 내고 다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이다. 국토교통부 생각이 행정적 요인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뭔가 지금 어떤 촉이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기, 응? 신내리. 응? 그분은 이제 무당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지 몰라요. 농담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청론에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서 위치의 가변성이 있었을 거예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 위치의 가변성. 거기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는 총론에서 써먹었고 여기서 감정평가에서 다시 한번 재활용해요. 이게 만약 느낌이 왔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이 있죠. 이거는 그 지역에 관철된 일반적인 관철이 돼야 돼요. 관철에다가 검정펜. 지역 요인에 파란펜 하시고요. 앞에 일반 요인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다 파란펜 하시고 지역 요인에서 그 관철.
우리 동네에 관철이 돼야지. 우리 동네에 적용이 돼야지 그게 우리 지역의 요인이 되는 거지. 우리 동네에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 동네는 교통체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오두막, 가로수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주 산골에 살아. 그럼 이게 우리 지역 요인은 아니죠. 그냥 일반 요인일 뿐이죠. 그죠? 관철이 돼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개별 요인에서는 토지 건물의 개별 요인에서 그 맨 끝에 있죠. 거기 밑줄 그읍시다. 공법 또는 사법, 공사법상의 규제 및 제약, 그게 공통이죠. 각각. 그게 공통으로 해당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형성 요인을 봤습니다. 그죠? 자, 형성 요인에서 그래서 그 세 가지에서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음영이 돼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여기 출제자 의도는 앞 페이지 다시 보면 형성 요인에 가격의 발생 요인 또는 가치의 발생 요인하고 가치의 형성 요인, 그래서 특히 구체적인 각각의 요인을 구별할 수 있는가, 여기 어느 놈 자식인지 집안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뒷페이지로 가셔서 그 날개박스에 보시면요, 일반적 요인은 특정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정 부동산에 쭉쭉 보시면은 특정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다. 따라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감정 평가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반 분석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 6번에 지역 분석 대 개별 분석이 있는 겁니다. 일반 분석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놨구나. 세 번째 가격 종류는 참고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서는 가격의 제원칙입니다. 그래서 4번에 가격 제원칙에 대해 형광펜 밑줄 짜가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가격의 뭐 제원리, 뭐 가격 형성의 원칙, 감정 평가의 원리, 왜 이렇게 많이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자, 그래서 가격의 제원칙이 있습니다. 요 놈은 말이죠. 출제자 의도가 뭐냐? 먼저 날개박스 보실까요? 첫 번째, 각 원칙의 개념. 여러 가지 가격의 제원칙의 용어들이 나오겠죠. 그 개념을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 사례를 통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특히 우리 집안을 잘 구별해야 될 게 균형의 원칙이라는 놈하고 적합의 원칙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요게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다른 테마, 그죠? 뭐 부동산의 특성이라든지 뭐 3방식, 6방법, 방법론에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는가? 다각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가격의 제원칙 맨 뒤에 보면은 그 기준 10.5번 바로 앞에 가격의 제원칙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제일 좋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고 전체 연기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딱 기둥이 되는, 기본이 되는 원칙이 뭐예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고유형 원칙입니다. 최유효 이용. 정말 잘 나오네요. 그죠? 올해 청론의 토지의 인문적 특성에서, 그죠? 용도의 다양성의 파급 효과였고요. 이용론의 이용의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금 또 감정평가론의 가격의 제원칙이 최유효 이용이 나오네요. 최고로 잘 써먹는 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토대가 가격의 제원칙이, 그 토대가 되는 원칙이 예측 변동의 원칙입니다. 시간 개념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오른쪽 보시면 맨 위에 내부 요인과 관련된 가격의 제원칙하고 밑에 외부 요인과 관련된 가격의 제원칙 있죠. 내부 요인은 균형, 그죠? 뭐 기여,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요인과 관련된 것은 적합의 원칙, 경쟁의 원칙. 그래서 이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균형은 내부 요인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죠? 적합은 외부 요인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걸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뭐 대체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기본 원칙 앞쪽으로 다시 가셨어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이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최고 최선의 사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점들을 한번 참고지를 읽어보시고, 우리 뒤쪽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나오죠. 그 중하고도 또 연기를 해야 돼요.
6번 가봅시다. 맨 뒤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지역 분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유효 표준적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개별 분석은 뭐예요? 최유효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 여기 지역 분석의 표준적 이용 판정 밑에 최유효 이용의 방향 판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방향이 없잖아요. 방향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유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이 뭐예요? 개별 분석이죠. 지역 분석 아니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다시 가격의 제외 원칙 1번 최유효 이용의 토대가 되는 원칙. 자, 파란펜 밑줄을 그읍시다. 예측의 원칙 또는 예상의 원칙, 기대의 원칙,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장내 진을 이용해서 검정펜 밑줄. 자, 그런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 파란펜 밑줄 하시고, 가격 형성 요인이 변화, 가치 형성 요인이 되겠죠. 지금은 변화로 항상 변동하는 양상을 띈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감정 평가시, 자, 가격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라고, 죄송합니다. 그 가격을 갖다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기준 시점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 그 다음 2번에 내부와 관련된 원칙이 균형의 원칙이다. 빨간펜. 빨간펜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 비례의 원칙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강론의 입지론에서 입지 조건을 할 때 봤잖아요. 이거죠. 유용성. 그 유용성을 최고로 발휘되려면 뭐예요? 내부 구성 요소들의 결합이 균형. 자, 밑줄 봅시다. 내부 구성 요소들의 결합이 균형이다. 검정펜 밑줄. 자, 이게 어긋나면 뭐예요? 기능적 감가. 가격을 깎아버린다. 이거 기능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적 감가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자, 이 균형의 원칙은 뒤에 개별 분석하고 연계된 거예요. 또 거기서는 좀 지역 분석이라면 틀리겠죠? 앞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뭐야? 개별 분석하고 연계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 파란펜 밑줄 하시고요. 얼마나 기여했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밑에 당구 표시에 추가 투자 적부 판단 근거에다 검정펜 밑줄 합시다.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럼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더 타당하겠죠? 적합하겠죠? 기여를 안 해. 그럼 이제 그만해야죠. 그렇죠? 쉽네요. 다음 페이지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파란펜 밑줄 하시고, 역시 추가 투자 적부 판단 근거의 검정펜.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은 파란펜 밑줄 하시고 당구 표시에 잔여법 근거. 이건 이제 뒤에 나올 것입니다. 방범론에서. 그 다음에 외부 관련 원칙 보니까 빨간펜 적합의 원칙 또는 조화의 원칙. 검정펜은 외부 환경의 적합. 외부 환경과 균형. 외부 환경과 균형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균형의 원칙이라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균형의 원칙이다. 외부 환경하고 균형은 뭐예요? 외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 외부에 적합해야지 가격을 높게 쳐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 가격을 매길 때 어떤 원칙 중에 이런 게 있다 이거죠. 당신은 왜 요 가격을 갖다 이렇게 높게 매겼어요? 외부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화려하고 이게 경치가 좋고 이런데 다 이 전원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격을 높게 매겼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멋지게 잘 지은 전원주택의 가격을 이렇게 많이 깎아버렸나요? 보세요. 주변에. 여기는 소를 사이고 여기는 닭장이 있고 그러네요. 응? 돼지 키우고. 주변에 왜 적합하지 않잖아요. 공장 매연 막 올라가고. 그래서 나는 이걸 가격을 깎았어. 응? 내가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 원칙은 이렇소. 그게 뭐예요? 적합의 원칙이요. 이렇죠. 그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뒤에 지역 분석하고 또 연계됩니다. 개별 분석이 아니고. 그래서 적합의 원칙은 우리 인접성. 검정펜 밑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 깎아. 어긋나면은. 그 다음에 경제의 원칙 파란펜. 그 다음에 밑에 간접적으로 원칙 대체의 원칙. 자, 대체의 원칙에도 파란펜을 쓰고 검정펜으로 당구 표시 감정평가 3방식의 논리적 근거.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제론하고 연계해서 수요 공급의 원칙. 우리 경제론도 나왔는데, 그쵸? 여기서 나오네요. 수요 공급의 원칙이. 그래서 가격 이중성이 근거에다 검정펜. 그 다음에 기회비용의 원칙. 그래서 기회비용이 클수록 높은 가치. 검정펜. 그 다음에 외부성의 원칙. 파란펜을 밑으로 하시고요. 그죠? 외부성은 이제 대상 부동산의 가격,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이다.
아,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구나. 우리 총론의 우리 자연적 특성에서 부동성, 인접성의 파생 특징, 파급 효과라서 뭐가 있... 그게 외부 효과가 있었잖아요. 외부성. 아, 그렇구나. 그 다음 우리 경제론 시장론의 시장의 실패의 원인에 이 외부성이 있었죠. 정책론에서 정책 활동의 목적이 효율성과 관련된 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다 연관이 되네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기준 시점이 돼 있죠. 옛날에 이제 가격 시점이라 하는데 지금은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자, 기준 시점 빨간 펜 밑줄 하시고요. 자,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자, 조사 완료한 날짜도 검정펜 밑줄 쫙 하시고요. 절대 뭐 보고서 작성 완료한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 의뢰일 이거 아니에요. 감정평가 일도 아니에요. 그죠? 조사 완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그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할 수도 있다. 예외적으로. 이거는 뭐 가로 지워버리시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구조 2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료는 뭐 임료 산정 개시. 그래서 요거 이제 기준 시점이 가격의 재원칙에 뭐와 관련됐어요? 앞에 변동의 원칙. 그렇죠? 예측의 원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형광펜을 밑줄 짜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 두 개의 차이점 구별을 줄 아는 거. 지방 구별을 점이 핵심이죠. 자, 검정펜. 지역 분석에는 최유효 이용의 방향. 개별 분석은 최유효 이용.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가격 수준.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의 가격. 그 다음에 분석 범위에서 선행, 후행. 고려될 가격의 원칙이 적합, 균형. 자, 이렇게 구별을 지으시면 되겠고요. 뒤에 이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소구권이 나오죠. 그래서 지역 분석의 범위가 날개박스 보면 동일 소구권 내의 인근 지역 또는 유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검정펜을 쓰고 1번에 대상 부동산의 존재. 유사 지역은 특성 유사. 동일 소구권은 옮겨갈 수.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감정평가는 첫 번째 기초론하고 두 번째 가격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